안녕하세요. 장영환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개미 투자자들의 대부분은 자기 스스로 종목 선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매수 타점도 스스로 잡고 싶어 하는 것이 기본 상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집어줘서 이게 올라갈 겁니다 라고 얘기해 드리는 능력은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종목 선정을 하고 매수 타점을 몇 월 며칠 몇 시에 잡을 수 있는지 논리적인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홀로 설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그런 방송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매수 타점을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배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유튜브 댓글이나 방송창 댓글에 여러분들께서 종목을 골라서 저한테 보여주시면 제가 또 평가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가봐야 아는 것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스스로 종목 선정과 매수 타점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 선정과 매수 타점 잡는 방법, 오늘부터 바로 시작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 선정과 매수 타점 하는 방법을 어디에 응용을 하느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200 종목, 그 다음에 코스닥 150 종목, 그리고 미국 주식에서 S&P 500 종목과 나스닥 100 종목, 그리고 외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암호화폐를 하시는 분들도 밈코인이나 이런 곳에 적용하지는 마시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USDT, 솔라나 이런 큰 대형 거래량이 많이 수반이 되는 그런 암호화폐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전반부에는 그런 매수 타점 잡는 그 사례들을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후반부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측이 필요 없는 그런 통계적 차익거래 방법에 대한 사례도 여러분들과 함께 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공부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훈련을 하시는 습의 습관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다 보면 제가 방송이 끝날 때쯤 되면 여러분들도 스스로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에 했던 것 중에 중요하게 한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다시 상기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어떤 것이 있었느냐? 도지라는 캔들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지는 어떤 때 나오느냐? 물론 100%인 것은 시장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지는 어떤 식으로 매매할 때 이용을 하느냐? 변곡의 징후를 알려준다. 변곡은 삼각형 모양의 꼭지점이 되겠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때 도지가 나온다. 그러면 변곡이 생길 확률이 있다. 즉 하락할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일부 이익 실현을 하는 그런 지점으로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면 되겠고, 도지가 생겨나는 이유는 매수와 매도가 격렬하게 충돌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겨서 변곡의 징후가 된다는 사인이 확률적으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개념을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 지금부터 볼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식시장에서 매수 타점이 100%인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부단히 제가 알려드리는 이 매수 타점을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확률이 얼마나 좋은지를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보시고 바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매수 타점을 오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매수 타점의 규칙성은 무엇이냐 하면, 매수 타점은 매뉴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들으시는 이 매뉴얼대로 여러분이 잠깐 메모를 하셨다가 한국 주식이나 미국 주식 또는 암호화폐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런 지점이 그 강의에서 봤던 지점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매수 타점 한 가지를 오늘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이 있습니다.
자, 오늘이 두 번째 이제 매수타점에 대한 강의인데 152평선과 302평선을 저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150과 302평선이 지지가 될 때 상승할 확률이 높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함께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무엇이냐? 15, 33, 75, 150, 302평선을 제가 사용을 한다고 지난주 방송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52평선, 302평선을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더라도 152평선과 302평선이 어떤 조건일 때 지지 확률이 높은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즉, 그 매뉴얼에 대한 조건을 여러분들도 익히시고 이제 대형 우량주를 하나씩 보시면서 152평선에 닿았네, 302평선에 닿았네를 확인을 하시면서 실제 매매 훈련을 소액의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도 조금씩 하시다 보면 100%이진 않지만 확률이 높다는 걸 여러분들께서도 저를 통해서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지점을 종목도 선정을 할 수 있고 매수 타점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건은 무엇이냐? 152평선에 지지되는 조건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15, 33, 752평선의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152평선은 반드시 15, 33, 752평선보다 아래에 존재할 때 그때 152평선이 지지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302평선도 저는 제자분들과 제가 자주 매수 타점으로 사용하는 지점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2평선도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 152평선보다 302평선이 낮은 곳에, 즉 아래에 위치하고 있을 때 302평선을 가격이 터치하면 하루 만에 올라갈 수도 있고 2, 3일 만에 올라갈 수도 있고 또는 며칠의 시간이 걸려서 상승할 확률이 높다는 걸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미국 주식이나 또는 한국 주식에서 152평선이나 302평선에 닿은 그런 조건에 해당되는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유튜브 댓글에 옮겨주신다면 제가 보고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 사례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 주식 차트를 한번 보죠. 자, 한국 주식 차트를 먼저 보시면 지금 한국 주식에서 두산 에너비러티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저도 예전에 매매를 하거나 외환 매매나 선물 매매를 할 때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렇게 올라갔을 때 여기서 쫓아서 매수를 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이전에 어떤 규칙성이 있을까라는 걸 연구를 하고 그것을 발견해서 책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두산에너비러티 이렇게 굉장히 올라갔네? 이제 끝인가? 아닙니다. 기회는 매일매일 옵니다. 여러분들께서 부지런히 퇴근하시고 미국 주식이나 한국 주식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52평선에 대한 그런 확인 과정을 거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걸 여러분들이 어떤 확신과 신뢰로 온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 지점을 매수 타점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산 에너비러티 보시면 맨 왼쪽이 일봉이고요. 중간에 있는 차트는 주봉입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차트는 월봉이고요. 자, 항상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동평균선은 15일과 33, 75, 150, 300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걸 일봉 차트를 이런 식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152평선이 닿을 때 지지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조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단 152평선은 15, 33, 752평선보다 아래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산 에너비러티가 4월 7일 날 152평선을 터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 칸씩 가보겠습니다. 자, 이평선, 지지선이나 저항선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엇이 발생을 했습니까? 도지가 나왔죠.
도지가 나왔기 때문에 지지선과 저항선상에서 도지가 나오고 152평선이 지지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현재 시점에서 이런 종목을 찾아낸다면 도지의 중간쯤에 매매를 하고 이전 저점 밑에 약 한 2에서 3% 사이에 손절을 대기시켜 놓으면 리스크 대비 리턴이 굉장히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매수 타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운 좋게 하루 이틀 3일 연장 이틀 연속 이틀 정도 여기에서도 도지가 나왔죠. 그 다음 날도 도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도 도지가 나오면서 이렇게 굉장히 큰 상승을 이루어냈는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25,000원짜리 이때쯤에 샀다면 4월 초쯤에 샀다면 22,000원쯤이었을 텐데 지금 3배나 넘게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3배 넘게 올라갈 거는 아무도 모르죠. 가봐야 안다는 겁니다. 앞으로 나올 그런 사례들도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이렇게 두산 에너비러티는 어떤 트렌드를 타서 또는 어떤 좋은 뉴스가 가미가 돼서 운 좋게 이렇게 3배까지 오른 것이지 이렇게 3배까지 오를 것이다, 2배까지 오를 것이다 라는 걸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다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매도를 언제 해야 되느냐, 그것이 가장 현명하고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인데 그 지점은 이제 향후 강의 때, 방송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도는 심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지점을 목표가라고 제시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추세가 생기면 그 힘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똑같은 152평선에 매수를 해도 이렇게 2배가, 3배가 갈 경우도 있지만 4%, 5%, 10% 정도밖에 오르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은 아주 초보자가 쉽게 차트를 보고 매수 타점을 찾는 그런 지점을 두산 에너비러티 좀 너무나 크게 간 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 매번 이렇게 크게 상승하지 않는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대상이라는 차트인데요. 대상이라는 차트인데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여기 있는 152평선에서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152평선에서 도지가 나오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평선에서 도지가 나오면서 하루 만에 이렇게 상승을 했죠. 두산 에너비러티처럼 3배는 오르지 못했지만 약 21,500원에 사고 21,500원에 사고 그리고 21,000원쯤에 스탑을 놨다면 2%도 안 되는 그런 리스크 대비 리턴이 큰 자리에서 21,500원에서 25,000원까지 올랐으니까 약 17, 8%를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확인시켜 드리는 건 여기 있는 152평선에서 매수를 할 때도 15, 33, 75이평선이 어땠습니까? 150 위에 위치하고 있죠. 자, 두 번째 152평선도 어떻습니까? 요 부근의 152평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달 4월 달에는 한 번만 터치를 하고 갔고 조금 전 두산 에너빌러티에서는 3번 터치하면서 도지가 계속 나오고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케이스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홀로 서고 싶은 사람들은 여러분들께서도 차트를 돌려보면서 이런 152평선에서 하루 만에 올라가는 건 운이 좋은 케이스죠. 이틀 또는 3일 만에 올라가는 케이스도 운이 좋은 케이스입니다. 근데 5월 달에 어떻습니까? 거의 6일과 7일 정도를 152평선 근처에서 머물다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디에서 또 152평선이 지지가 됐나요? 지금 보시면 6월 16일 날 152평선이 지지가 됐는데 역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원칙대로 15, 33, 75 아래에 152평선이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나는 대상에 대해서 어떤 좋은 뉴스를 가지고 있고 대상이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대상이 아직까지도 2, 3일 전에 사실 152평선에 닿았을 때 매수 타점이 될 수 있었지만
지금도 아직까지도 여러분께서 월요일 날 대상이 어느 가격대 22,000원 초반대에 여러분들께서도 아직 살 의향이 있으시다면 22,000원 초반대에 사고 21,600원 한 2.5에서 3% 정도의 손절을 생각을 하신다면 152평선의 확률을 믿고 충분히 매수 타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재 시점이 이렇게 152평선에 돼 있다면 내일 바로 사고 스탑도 한 1.5에서 2% 정도를 놓으시면 되겠네요. 왜?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52평선에 닿을 때는 어때요? 도지가 안 나왔습니다. 근데 하루 다음에 도지가 나왔고 또 그 하루 다음에 또 연속으로 도지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연장 3일 동안 연속 3일 동안 도지가 나오고 오늘 상승을 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전문가분이나 누구한테 대상에 대한 얘기를 들었든지 지인분한테 대상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 타점을 스스로 찾아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차트를 열어서 이게 152평선인데 지지 확률이 높다고 했어. 그럼 이 지점에서는 한번 배팅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와 대상을 봤고요. 그 다음에 카페24를 한번 보겠습니다. 카페24도 지금 보시면 어떠신가요? 어제 오늘 굉장히 큰 상승을 했는데 바로 이 지점이 어떻습니까? 이 지점에서 152평선이 연속 2주 동안 아주 지리지리하게 이렇게 2주 동안 152평선을 지지가 되고 결국에는 상승을 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52평 지지선이 굉장히 매수 후 상승 확률이 높은 지점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루 만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틀, 3일 또는 아예 떨어질 수도 있죠. 그때 짧은 스탑으로 대응을 하고 이렇게 상승할 때 크게 먹는다면 10번 매매에서 작게 깨지고 크게 버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주식 투자 원칙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152평선의 지지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미국 주식으로 한번 가서 여러분들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미국 주식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길리어드 사이언스라고 있습니다. 헬스케어주죠. 바이오 제약주인데 여기에서도 보시면 여지없이 이렇게 152평선 지지, 152평선 지지가 되고 그리고 상승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지점과 또 5월달 이 지점 역시 제가 말씀드린 15.3375 이평선보다 아래에 있는 그런 차트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주식에서 봤던 것처럼 미국 주식에서도 길리어드 사이언스를 보시면 152평선이 15.3375보다 아래에 있는 조건이 충족이 됐고 이렇게 지지될 때마다 다양한 형태로 지지가 되고 상승이 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는 주식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는 주식은 굉장히 유명한 주식이죠. 자, 지금 보시면 과거에 이런 시점 2004년도에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152평선을 지지를 하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또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보실 게 무엇이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도지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이제 상승 추세가 이어져 가고 있었죠. 그리고 152평선이 이곳에서는 이제 매수를 했는데 스탑에 털리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302평선에 지지되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보셨습니다. 자, 302평선도 152평선처럼 지지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조건이 무엇이었나요? 302평선은 152평선보다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죠. 그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기 때문에 302평선이 152평선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지점을 매수 타점으로 또 활용할 수가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제 어제는 미국장이 휴장이었기 때문에 오늘 다시 이렇게 가격이 빠져서 302평선에 닿는다면 오늘도 매매를 해볼 그런 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일주 월봉을 이렇게 띄워놓는데 여기 있는 주봉에서 주봉 152평선 지지도 월봉 152평선 지지와 똑같은 논리로 매수 타점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S&P 500이나 나스닥 100 종목 중에서 열심히 찾아서 시간을 들여서 이런 종목들을 주봉의 152평선 지지가 됐네 또는 일봉의 150, 302평선 지지가 됐네를 발견하시면 그 자체가 매수 타점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는 걸 오늘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들을 찾아서 올려주시면 제가 봐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기도 지금 152평선 지지가 돼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아닙니다. 왜 그렇죠? 네, 맞습니다. 152평선은 15, 33, 75 이평선보다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우연히 여기에서 152평선 지지가 되고 올라갔을 뿐이지 152평선이 15, 33, 75 사이에 있을 때는 지지 확률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걸 제가 수많은 매매를 통해서 걸러낸 어떤 결정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점을 매번 확인하시면서 매매를 활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미국 주식장에서 152평선 또는 302평선에 닿은 종목도 궁금하시겠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크로고라는 미국 주식입니다.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크로고라는 미국 주식인데 여기 보시면 어떤가요? 바로 한 일주일 전에 152평선 지지가 되고 또 어떻게 돼요? 도지가 나오고 상승을 했습니다. 아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처럼 오늘 다시 한번 152평선을 이렇게 터치를 한다면 오늘까지도 아마 매수 타점으로 이용할 수 있고 오늘이 아니면 월요일이나 화요일도 여러분들이 152평선 지지를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 종목으로 충분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 주식에서도 현재 시점에서 152평선 지지되는 게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시겠죠? 그러면 저랑 같이 152평선 지지되는 종목들을 보고 다음 주 금요일 날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골라온 152평선 지지는 자, 맨 처음에 지금 어떤 게 있나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세아제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아제강은 여기에서 언제죠? 6월 1일 날 152평선 지지가 되고 상승을 했고 바로 한 3, 4일 전쯤에 다시 한번 152평선을 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그런 이중바닥의 매수디버스 현상도 다음 주에 이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텐데 이중바닥의 매수디버스 현상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서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까지도 지켜보면서 국내 주식 매수 타점 152평선의 효능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현재 시점에서 볼 수 있는 주식은 무엇이냐? 자, 지금 보시는 음식료 업종 있죠. 오리온입니다. 오리온을 보시면 여지없이 152평선상에서 3일 전부터 지지가 될 듯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깨지면 스탑은 10만 5천 원 아래에다 놓으면 될 것이고 또 어제 그제는 이 152평선 지지가 되면서 도지가 안 나왔는데 오늘 도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다음 주에 알려드릴 매수 디버전스 현상, 과매도 국면을 보여주는 그런 매수 타점 보조지표로 사용되는 매수 디버전스 현상도 월요일, 화요일쯤에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추천해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께 제가 논리적으로 말씀드린 그런 매수 타점에 해당된다는 걸 여러분들도 충분히 느끼셨으니까 오리온과 세아제강 그리고 미국 주식 KR 152평선 지지력의 테스트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실제로 나는 돈이 들어가야 아주 감각 있게 배울 수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소액으로 한 종목당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그렇게 투자 경험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껴간다면 충분히 전업 투자를 준비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시면 도지도 나오고
매수 디버전스 현상도 발생하고 152평선도 지지가 될 확률이 높은 그런 리스크 대비 리턴이 큰 자리가 바로 오리온에서 발견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강의를 보고 주말 동안 여러분들도 15, 33, 75, 150, 302평선을 세팅을 해서 이런 종목들을 찾아서 주말 동안 열심히 찾아보신다면 저도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제대로 찾았는지 지지될 확률이 높은지 도지가 나왔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지점을 여러분들도 충분히 스스로 매수 타점 찾는 자리로 매매에 활용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부의 마지막으로 이제 키움증권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키움증권이라는 종목을 보여드리면 일봉에는 152평선 지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연두색이 이 녹색이 152평선인데 152평선을 치고 올라가지 않았죠. 두산 에너비러티처럼. 근데 왜 이 차트를 펼쳐놨느냐?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주봉에도 152평 지지가 될 때 똑같이 상승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152평 지지에서 두산 에너비러티처럼 만약에 11만 원대에 샀다면 지금 2배의 상승 효과를 받겠죠. 지나간 차트를 보고 이렇게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지만 자, 여러분들께서 주봉, 일봉이 아니라 나는 주봉에서 152평선 지지되는 차트를 만났네. 그럼 이런 걸 가지고 일봉으로 가서 매수 타점으로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키움증권이 또 하나의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주는 게 무엇이냐? 월봉에서도 152평선 지지가 이렇게 어떻습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월봉상에서도 152평 지지가 15, 33, 75 아래에 있으면 충분히 일봉처럼 상승 확률이 높은 매수 타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난 차트 볼 줄 몰라, 차트 공부하기 싫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런 식으로 쉽게 차트를 보고 훈련을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남한테 의지하지 않고 종목을 보면서 매수 타점을 얼마든지 찾아내서 실전에 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52평선과 302평선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하고 제자분들에게도 가르치는 아주 단순하고 눈에 확 띄는 그런 종목들을 알려드렸습니다. 물론 100%인 것은 없기 때문에 실패할 경우도 반드시 발생을 합니다. 동전을 던졌는데 앞면만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이겠죠. 그리고 투자를 하는데 손실을 안 보겠다. 그거는 욕심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손실이 나한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손실이 올 때는 작게 손실을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지가 될 때는 큰 수익을 얻는 그런 방법만이 주식 투자의 성공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두 번째 강의 152평선과 302평선을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렸고 물론 성공 사례 위주로 보여드렸지만 실패한 사례도 여러분들께서도 보셨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사례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패할 때는 이런 식으로 나는 커버를 하고 나오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도 느끼셔야 실제로 실전 매매 대응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고 해서 이제 써먹을 일이 없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십니다. 주식 종목은 굉장히 많고 아직 올라가지 않은 대세 상승기라고 생각을 한다면 올라가지 않은 그런 대형 우량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고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그 스스로 익혀서 내 몸에 내가 스스로 직접 찾는 훈련을 하신다면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은 그런 대형 우량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찾아내서 실전 매매에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강의는 이제 두 가지 폼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처럼 처음 초반에는 매수 타점을 잡아서 내 팔자는 내가 지킨다 형태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두 번째는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들이
주식에 입문하는 게 굉장히 힘든 케이스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갈 종목을 고르는 그런 예측하는 행위를 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도 예측을 한다라고 하지만 제 예측이 항상 맞지는 않습니다. 예측이 100% 맞는다면 여기 나와서 이렇게 떠들 일도 없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는데 그러면 경제학 공부를 해야 되는지, 기업 분석을 해야 되는지, 종목 분석을 해야 되는지, 차트 분석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방대한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나는 하기 힘들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통계적 차익거래, 즉 페어 트레이딩은 예측이 필요 없는 그런 아주 단순한 투자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지난주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통계적 차익거래라는 것은 무엇이냐? 롱숏 매매라고 하는 건데요. 롱숏 매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께 잠시 그 PPT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차트를 보시면요. PPT 차트를 지금 보시면 통계적 차익거래해서 페어, 괄호 열고 롱숏 트레이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떤 거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기아차와 현대차는 동종업종의 자동차 완성차 회사입니다. 자, 파란색은 기아차이고 빨간색은 현대차입니다. 두 개의 종가를, 두 개의 종목의 종가를 이렇게 쭉 같이 한 화면에 놓고 본다면 두 개의 종목은 동일 업종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유사하죠. 비슷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쌍둥이처럼 똑같이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게 통계적 차익거래의 핵심입니다. 즉, 두 개의 종목의 가격 차이, 현대차가 20만 원이고 기아차가 10만 원이라면 가격 차이인 10만 원, 즉 스프레드를 먹자는 게 통계적 차익거래의 핵심 방법입니다. 이 두 개의 종목의 가격 차이가 항상 10만 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현대차와 기아차의 가격 차이가 15만 원으로 늘어날 때도 있고요. 5만 원으로 좁혀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개가 동일 업종이기 때문에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지 않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프레드라는 것이 벌어졌다가 좁혀진 그런 현상을 이용을 해서 단순히 스프레드가 벌어지면 이제 정상적으로 회귀하겠구나, 스프레드가 좁혀지겠구나라고 단순한 예측을 해서 한쪽은 매수를 하고 한쪽은 매도를 하는, 그래서 롱 매수, 숏 매도라는 투자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대차와 기아차가 스프레드를 따로 아래에 추출을 해보니까 이렇게 어떤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스프레드가 벌어졌다가 좁혀지고 또 좁혀졌다가 벌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여러분들께서 프로그램을 짜갖고 원래는 해야 되지만 제가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을 하고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스프레드의 확대 축소 여부만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게 이 통계적 차익거래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는 매수를 하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주식을 살 때 주식 현물 계좌에서 매수를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평가된 거,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는데 아래에 있는 건 저평가됐으니까 매수를 하고 위에 있는 종목은 고평가돼서 매도를 해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가 제한이 많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를 어떻게 하느냐, 개별 주식 선물 제도라는 선물 상품 제도를 이용을 해서 공매도를 못하니까 개별 주식 선물에서 매도를, 현재는 기아차 매도를 해야 되는데 기아차 공매도가 힘들기 때문에 기아차 개별 주식 선물로 매도를 대신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건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매도를 해서 먼저 매도를 해. 없는데 어떻게 매도를 하게 될까요? 자, 그러면 공매도의 개념을 한 2, 3분 정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공매도의 개념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신다면 주식 현물과 개별 주식 선물로 매수와 매도를 섞어서 편안하게 직장과 개인 사업을 병행하시면서 얼마든지
주식 투자를 여유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게 저의 설명입니다. 자, 공매도의 개념은 무엇이냐? 기아차 가격이 현재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기아차 가격이 나는 하락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지는 않겠죠. 근데 좀 더 적극적인 투자 행위는 기아차를 매도를 해서 내가 만약에 5만 원이 되면 10만 원에 매도를 하고 5만 원에 사면 똑같이 매매 차익 5만 원이 생기니까 내가 거래하는 증권사에서 기아차 한 주를 빌립니다. 그럼 현금 내가 20만 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아차 한 주를 빌리게 되고 그 기아차 한 주를 빌리자마자 현재 시장가가 10만 원이니까 10만 원에 시장에다 기아차를 내다 팝니다. 그러면 내 계좌는 기존에 갖고 있던 20만 원과 10만 원이 합쳐져서 30만 원이 되고 진짜로 일주일이 지났을 때 기아차가 5만 원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내 계좌에 30만 원에서 5만 원을 빼서 어떻게 해요? 기아차 한 주를 시장에서 매수를 합니다. 매수를 하면 내 계좌에는 현금 25만 원과 기아차 한 주가 남아있게 되겠죠. 그럼 저는 증권사에 기아차 한 주를 빚을 졌지 10만 원을 빚진 게 아니기 때문에 기아차 한 주를 거래 증권사에다가 상환을 합니다. 그러면 제 계좌에는 25만 원이 남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격이 하락할 때 적극적으로 투자에 가담을 해서 10만 원에 매도를 해갖고 5만 원에 샀으니까 결국에는 5만 원에 사서 10만 원에 판 효과하고 똑같이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게 공매도의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전 매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전 KPS 요새 전력주가 AI 데이터 센터 구축 때문에 또는 뭐 원전, 수주 이런 것과 발맞추어서 또는 재생에너지와 발맞추어서 지금 전력주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둘 다 상승할 것 같은데 나는 리스크를 떠안기가 굉장히 부담스럽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전 KPS와 한국전력의 두 종가의 흐름의 차트를 보면 거의 유사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빨간색이 한국전력이고요. 파란색이 한전 KPS 차트입니다. 두 종목의 가격이 거의 유사하게 흐르지만 이렇게 중간중간에 화살표로 표시한 데를 보시면 스프레드가 벌어졌다가 한 점에 모이고 벌어졌다가 한 점에 모이고 또 벌어졌다가 한 점에 모이는 이런 현상들을 여러분들께서도 눈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투자는 스프레드가 벌어지면 어때요? 계속 더 벌어지기보다는 스프레드가 벌어지면 좁혀질 확률이 훨씬 더 크다고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물론 예측이긴 하지만 어느 종목이 올라갈지 그거를 예측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부담이 작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스프레드가 벌어진 거에 확인 여부만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빨간색과 파란색을 보시고 제가 아래에 있는 주식은 저평가됐으니까 매수를 하고 위에 있는 주식은 어떻게 돼요? 고평가가 돼 있으니까 개별 주식 선물로 매도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에 이 마지막 오른쪽이 현재 시점인데 현재 시점에서 스프레드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통찰력이나 인사이트를 가지고 뭐 기업 분석을 하고 뭐 이 전력주에 대한 산업 분석을 하고 그런 거 다 골치 아프니까 이 두 종목을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스프레드가 굉장히 벌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뉴스나 이런 것들을 뒤져보지 않고서도 이렇게 스프레드가 벌어졌으면 빨간색이 위에 있으니까 한국전력은 개별 주식 선물로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파란색은 한전 KPS가 아래에 있으니까 저평가됐다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제 매매를 한 사례가 요 밑에 있는 엑셀 테이블입니다. 언제 들어갔느냐? 5월 12일 날 이렇게 스프레드가 벌어진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자분들하고 이렇게 페어 트레이딩을 국내에서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에게 자, 5월 12일 날 한전 KPS와 한국전력 스프레드 플랫폼을 한번 보시죠 라고 해서 이걸 보고
그분들도 동의를 해서 어떻게 됐나요? 5월 12일 날 매수 한전 KPS, 매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전력을 했습니다. 매수가는 얼마였나요? 43,450원에 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전력은 26,900원에 한국전력은 개별 주식 선물로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언제 청산을 했느냐? 매수한 거는 이렇게 매도를 해야 청산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매도를 한 한국전력은 이렇게 매수를 해야 청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침에 이 포지션을 잡고 5월 12일 날 이 포지션을 잡고 아침에 한번 보고 점심때 한번 보고 장 끝나기 전에 한번 봐서 스프레드가 벌어져 있으면 계속 가지고 가고 스프레드가 이렇게 좁혀져 있으면 이익 실현을 할지 말지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언제 청산을 했나요? 여기 보시면 6월 12일 날 매도가가 얼마입니까? 43,450원에 매수를 해서 6월 12일 날 52,200원에 매도를 해서 매수 손익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796,500원, 약 80만 원의 수익을 받습니다. 한전 KPS를요. 근데 한국전력의 케이스는 26,900원에 매도를 했는데 28,950원에 매수를 하게 됐죠. 자, 매도를 했으니까 매수로 청산을 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자, 근데 매도 손익은 어떻습니까? 389,000원의 손실이 발생을 했어요. 왜? 함께 올랐기 때문에. 함께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한전 KPS도 오르고 한국전력도 올랐지만 한국전력이 조금 덜 오른 거죠. 그래서 매수로 약 80만 원의 수익이 났고 매도로 약 4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해서 합치면 얼마입니까? 합치면 순이익이 40만 원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왜 여기에 한국전력은 지금 26,900원인데 26만 9천 원으로 돼 있는지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네. 그 비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 주식 선물 제도는 10배의 상승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 한 주를 선물 한 계약을 매수나 매도를 하게 된다면 주식 현물 10주를 산 거나 판 것과 똑같은 효과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격을 보시면 26만 9천 원으로, 즉 매도 한 계약은 주식 현물 26,900원 곱하기 10주에서 26만 9천 원으로 계산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26만 9천 원인 거기 때문에 선물은 1주, 2주로 표시를 하는 게 아니라 계약수로 표시를 해서 19주를 해서 511만 원어치를 매도를 했고 또 현물에서는 43,450원의 한전 KPS를 매수를 수량을 118주를 했죠. 그래서 매수한 금액도 510만 원 정도에 맞춘 거고 매도한 금액도 510만 원 정도에 맞춘 겁니다. 매수는 250만 원에 하고 250만 원어치를 하고 매도는 500만 원어치를 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또는 매수는 500만 원어치 했는데 매도는 250만 원만 했다. 그것도 안 됩니다. 매수를 200만 원어치 했으면 매도도 200만 원. 매수를 1,000만 원어치 했으면 매도도 1,000만 원. 이렇게 비슷한 금액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룰이기 때문에 통계적 차익 거래는 여러분들께 제가 매수 타점 매뉴얼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명확한 룰이 있습니다. 자, 근데 웃긴 일이 있습니다. 이제 차트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좀 전에 5월 12일 날 한국전력을 매수를 해서 6월 12일 날 팔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전력과 한전 KPS와 한국전력의 현재의 차트, 오늘까지의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4월 12일 날 43,450원에 5월 12일 날 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죠. 그리고 얼마에 팔았다고요? 55,500원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80만 원의 수익이 났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았으니까 손절을 놓을 이유도 없었고, 근데 한국전력은 25,900원에 팔아서 25,900원에 팔아서 얼마에 나왔습니까? 28만 500원에
28,500원에 매도를 했다고 했는데, 자, 오늘까지 더 갖고 있었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했는지 여러분들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5월 12일 날 들어가서 6월 12일 날 매도를 하고 나왔는데요. 자, 오늘까지 갖고 있었던 한정 KPS는 6만 원 이상을 갖기 때문에 약 20%의 수익을 매수해서 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에 20%면 얼마예요? 100만 원이죠. 그러니까 총 180만 원의 이익을 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한국전력은 5월 12일 날 매도해서 지금까지 갖고 있다면 어때요? 거의 본전입니다. 거의 본전이기 때문에 매도에서는 거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익이 발생하지도 않고 손실도 거의 발생하지 않았지만, 매수가 이렇게 크게 올랐기 때문에 만약에 저랑 같이 한전 KPS를 매수를 하고 한국전력을 매도를 갖고 있었던 분이라면, 저는 좀 일찍 잘랐지만 지금까지 오늘까지 갖고 있었던 분이라면 수익이 배 이상이 됐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롱숏 페어 트레이딩은 단방향 매수 타점처럼 2배, 3배, 4배의 수익은 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락장에서도 월 몇 프로씩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있고, 상승장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도보다는 매수가 훨씬 더 많이 올라서 매도에서는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상승장에서는 매수 탄력이 훨씬 크기 때문에 매수로 더 큰 이익을 봐서 총 손익을 계산을 할 때 이익으로 끝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 분석이니 뉴스니 이런 걸 찾아서 여러분들께서 통찰력을 발휘하거나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이 두 종목의 스프레드만 확인을 하고 얼마든지 평생을 혼자서 남의 도움 없이 매매를 하시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두 가지의 매매 방법을 이제 앞으로도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1차 때 그러니까 전반부에 말씀드리는 매수 타점은 정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차트를 찾으면서 제가 알려드린 그 지점들을 여러분들도 직접 찾는 훈련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통계적 차익 거래를 지금처럼 배우고 익히신다면, 매매를 통계적 차익 거래를 10번에서 20번 정도만 하신다면, 아마도 여러분의 현금 자산이 100이다라고 하신다면 한 30-40%는 단방향으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그런 투자를 하시게 될 거고, 60-70% 정도는 통계적 차익 거래를 이용해서요, 평생 인터넷만 되면 전 세계 어디든 전국 어디를 다니면서도 충분히 장을 쳐다보지 않고도 여러분들께서 얼마든지 통계적 차익 거래를 활용을 해서 평생 투자 기법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반부에 152평선 지지와 302평선 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스스로 찾아서 주말 또는 다음 주까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통계적 차익 거래도 다음 주에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을 골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